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자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럼 8대 0으로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아예 각하가 될 것이다. 8대 0 기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논쟁이 됐다면 그거는 또 이제 다음 논리로 발전하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태가 위헌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는 마은혁 정도가 아니라 3명을 임명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걸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해버리면 헌재가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놓고 3명을 임명 안 한 한덕수는 기각을 한다? 이런 문제에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3분의 2 논리라는 것이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을 해야 파면이 되고 자, 세 사람이라도 기각을 하면은 5명이 파면을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대 0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갈라질 한덕수에 가능성이 높다. 갈라질 가능.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당연히 100% 위헌이죠. 예. 다만 중대성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기간이 좀 짧았다. 그 뒤에 또 마은혁을 뺀 2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파면에 이르는 정도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재판관 8명이 갑론을박 또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대 0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뭐 5대 3이든 4대 4든 아니면 3대 5든 분명히 그 뒤에 중대성과 관련된 위헌은 분명 하나 중대성과 관련돼서 각기 사정이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갑자기 생긴 이 이벤트가 얼마나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 멀지 않았다는 예. 걸 지금 말씀하시고 네,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한독수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갈라지더라도 그러면은 저기 6표 이상 그게 안 나오면 인용 의견이 안 나오면 일단은 저기 복귀입니다. 복귀되죠. 예. 예. 그러면 한덕수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한덕수가 국정을 권한대행으로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 예. 왜냐? 최상목을 앉혀놓고 윤석열 파면하고 그 뒤에 한덕수 기각을 못하니까. 네. 복귀시키기에는 이젠 윤석열은 끝났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가 멀지 않았다.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많이 갈리느냐 아니면 7대1 정도냐 6대2까지 갔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야 그렇죠. 하겠습니까? 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각하 쪽으로는 아예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인용이든 기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한덕수 이벤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탄핵 선고가 윤석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겠느냐. 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힘은 뭐 오늘도 나가서 뭐 열심히 지금 뭐 각하다 아니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아예 뭐 5대 3으로 가 있는데 4대 4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취재해본 내용 판단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네, 여전히 압도적이라 이거죠. 압도적이고 이것은 건드릴 게 없다. 네. 자, 2가지지 않습니까? 위헌성 100%죠. 중대성 100%지 않습니까? 네. 각하라는 것이 조건이 되느냐 이게. 이것은 어떤 법리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각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 말단의 끄트머리 어느 요소 하나를 가져와서 전체가 아예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위헌성과 중대성 2가지만 이제 따지고 본다면 윤석열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든 아니면 내부에서 한덕수를 먼저 가야 한다는 이 논리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 논쟁의 마지막
일종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지점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한덕수 되느냐. 기각. 한덕수가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또 소수는 그래도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한덕수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누가 권한대행이냐. 예,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 못해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판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예. 매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이네요. 소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분석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에 대한 것이 결판이 난다. 다만 수요일쯤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국 모의고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는 날이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피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정도 문제만 남은 거거든. 예.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다음 주 목금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수요일 날 26일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나온다. 이걸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자, 그거보다 당길 것이냐 뒤로 미룰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일단은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나도 지금. 예. 아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건 뭐 헌법재판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헌법재판소를 봤을 때 일부 재판관들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원래 이 헌법재판의 그 주된 논란은 내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런 그다음에 절차 논쟁이 있었어요. 각하냐 아니냐 이런 게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주부터 확실히 시간의 논쟁이 됐어요. 네. 탄핵은 탄핵인데 언제 할 거냐. 네. 이걸로 광장에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으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헌법기관 독립적인 8인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한 명이 지금 이제 민명 상태인데 소위 말하는 법원에서 있는 일반적인 재판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다. 왜 그걸 끼워 넣어서 판단하느냐. 다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빨라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이지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과 순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과 순리고 8명 중에서요. 절대 다수는 그것과 연동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평소의 품성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그렇지. 것이고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사법부에서 항소심의 결과와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그게 상식인데 나는 헌법재판소가 참 그런 얘기도 대놓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4주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식과 순리가 있는데 이런 왜 이렇게 늦춰졌느냐 이런 어떤 그 질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심이 필요한 순간에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무언가 우리가 희망과 기대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또 한편으로 의심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이 어제 오늘 엄청나게 확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설치에 관한 어떤 그 법령들을 보면은 탄핵 청구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까지냐? 6월까지 간다고. 네. 예. 그리고 대선은 언제냐? 8월 넘어라고.
이것도 헌재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런 무한정 확장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 본인들이 이렇게 이유를 안 밝히고 늦춰줬다는 데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시각도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주째 들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윤석열 변론을 그렇게 서둘렀냐. 굉장히 강행군을 했거든. 네. 와, 매일 변론을 오전부터 하루 종일 했다고. 이거는 빨리 선고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재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느냐 이걸 설명을 네. 못 하는 거지 지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권위의식, 선민의식,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전제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항소심 재판과 관련돼서 뭔가 연결을 해서 땡긴다,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깜깜이처럼 숨어서 비공개로 모든 것을 자, 평의의 내용은 당연히 미공개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 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하지 않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니 당연하죠.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재판할 때 판사가 선고 기일은 언제로 한다. 그다음에 그게 저기 갑자기 바뀌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고 일자를 바꾸겠다. 그리고 다 동의받습니다. 네. 검사나 변호사로부터 다 양해받고 그다음에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런 목표 시한도 제시하고. 아니 판사가 다 그런 거 안내하지. 저 헌법재판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기관이 없죠. 아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